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노후에 보면 정말 서로 얼굴이 꼭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웃다 보면 이 주름살이나 이제 얼굴의 근육이 같은 방향으로 생기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애초에 닮은 사람에게 더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만약 눈이 3개 달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일단 무섭죠. 알고 보면 뭐 정말 착하고 능력 있고 눈 하나 더 있으니 뭐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인데 나랑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일단 두려움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나를 닮은 사람일수록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닮은 사람들끼리 커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 세상엔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도 서로 닮고 취향도 같고 뭐 하여간 여러모로 같은 부류끼리는 아무래도 서로 다정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같은 부류, 즉 the same kind가 되겠죠. 여기서 kind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종류라는 의미인데 또 kind는 이제 형용사로 다정한, 뭐 친절한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부류, the same kind에게는 다정하게, kind,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ind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kin이 어근인데요. 가족, 종족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속하거나 이제 가장 가까운 부류, 즉 이제 kind가 가족, 종족의 의미인 kin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족장 같은 그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킹이 사는 곳, 다스리는 그 영토를 킹덤이라고 하죠. 가족 중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kid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새끼 염소란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또 동사가 되면, kid가 동사가 되면 이제 어린아이로 보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애 취급하다, 놀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re you kidding me? 이 말은 나 놀리는 거야? You kidding? 농담이지. You kidding? 농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kid 뒤에 nap을 붙이면 kidnap, 유괴하다, 납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ap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낮잠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nap이 어원은 아니고요. 그 어원 사전에 따르면 nab nap 그 nap에서 비롯된 변형인 것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nap은 이제 붙잡다, 체포하다의 의미인데요. 하여간 이제 kidnap은 이제 옛날 어린이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납치해서 미국의 노예 시장에 팔아넘겼던 그런 끔찍한 유래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괴하다, 납치하다의 의미는 kidnap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동차나 이제 특히 비행기를 납치하는 경우에는 이 kidnap보다는 hij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납치하다의 뜻인데요. 이 단어의 유래는 좀 모호하긴 한데 뭐 그나마 살펴본 것 중에서 제 기준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유래는 미국의 이제 서부 시대가 그 배경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도적들이 이제 마차를 털면서 이제 맨 처음 하는 말, Stick 'em up high, Jack. Stick 'em up. 꼼짝 말고 손 들어, 잭.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뭐 여기서 high는 손을 높이 들어 뭐 이 말인데 그냥 군말 없이 hijack이라고 해서 high 그 hi라고 해서 그냥 지금은 뭐 hijack이라고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jack은 그냥 흔한 이름을 뭐 갖다 붙인 거고요. 하여간 이제 하이잭은 기차, 뭐 비행기 탈취, 뭐 이런 이제 무서운 테러와 이제 관련한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9.11 사건 이후로 미국인들의 이제 하이잭에 대한 트라우마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혹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더라도 Hijack. 하이잭, 요즘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손들어 할 때는 이제 put your hands up 또는 뭐 hold up your hands, 뭐 아니면 간단히 hands up, 더 급할 땐 freeze 하잖아요. 영화에 이제 하도 자주 나오는 대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실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우연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오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들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긴장이 되실 텐데 오히려 당당하고 편안한 그런 표정을 일단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officer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cop은 예, 경찰관, police officer를 의미하는 속어인데, 근데 이제 cop이란 표현은 원래 이제 경찰관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배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경찰관 배지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구리 재질이었는데, 이 구리가 영어로 copper입니다. 구리 배지는 무슨 마패처럼 공권력의 어떤 상징으로 보였었는데, copper badge에서 cop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실수로 뭐 신호 위반을 했다면 어쨌든 이 경찰관에게 뭐 "한번 봐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인제 "한번 봐 주세요."를 뜬금없이 뭐 "Look at me once please."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콩글리시입니다. "제 얼굴 한번 봐 주세요." 이 말이니까. 정 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은 "Let me off this onc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et me off this onc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lease는 꼭 붙이시고요. 또 한 가지 예로 인제 어떤 아내분이 미국 이민 초창기에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할 때마다 미국인 상사가 계속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좀 바꿔 달라."고. 이 말을 항상 "Can you change my husband?" 라고 했답니다. "남편 좀 바꿔 주세요." "Can you change my husband?" 결국 이제 남편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런 전설도 곧 퍼지겠죠. 어린이라고 하면 그 kid보다는 child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 어원적으로 본다면 이 child는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infant, 갓난아기, 그리고 fetus, 뱃속의 태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예문을 볼까요? She came home with child. 이 말은 그녀는 임신을 해서 집에 왔다 이런 말입니다. with child가 pregnant의 뜻입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집에 왔다. 뭐 손을 잡고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child 앞에 관사를 넣어야 합니다. She came home with a chil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이제 infant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부정의 뜻을 가진 not의 접두어이죠. 그리고 fa 부분은 말하다, to speak의 의미를 가진 어근인데 합해 보면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able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이제 우화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솝 우화가 떠오르시죠. Aesop's Fable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fable에 있는 fa가 to speak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fable이라고 하면 이제 말로 구전되는 speak, 말로 구전되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되지만 사실 이제 우화라는 말이 이 한자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동식물을 이제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우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fable 이 단어 속에 말하다의 의미 fa가 이제 어근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fate, 운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fa가 보이시죠? 말하다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that which has been spoken, 뭐 이미 말해진 것의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인제 이미 말해진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이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는 판사, 뭐 너는 검사, 너는 의사, 응? 너는 뭐 넌 법사." 뭐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소명이라는 말이 한자로 부를 소의 목숨 명자입니다. 나의 운명을 말해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일이 내 운명인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직업 중에서도 천직을 이야기할 때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vocation을 또 살펴보면 부르다, call의 의미인데 이 목소리를 또 voice라고 하잖아요. 이 voice도 마찬가지로 인제 같은 어원입니다. 부르다, 말하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말로서 정해 준 그런 직업, 천직, 소명, vo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fetus. 이제 fetus는 대개 인제 뱃속의 태아를 의미하는데요. 임신, 출산, 뱃속의 새끼를 의미하는 라틴어 fetus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임신이라고 하면 인제 우리는 pregnant가 떠오르는데 pregnant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전의 뜻임을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이게 나온 김에 또 인제 젠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인제 끝말잇기처럼 이어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